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여성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이제 검진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불편한 거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생리통은 어떠세요? 그러면 생리통 심하죠. 불편한 거 있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주훈입니다. 이 월경 시기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고통과 또 골반에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셨던 적들 많으시죠? 이런 통증은 가만히 두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 혹은 이런 아내를 두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퀸즈파크 여성병원의 배종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퀸즈파크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 솔직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이 병명부터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대체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걸까요? 신부 자궁 내막증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궁 내막이라는 것이요. 이 자궁 보이시죠? 네. 자궁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조직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자궁 내막증 하면은 자궁 내막에 생기는 질환인 줄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는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에 여성의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질환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재성 자궁 내막증보다 깊은 곳으로 침범한 형태의 자궁 내막증을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장기 그리고 복막 표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병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다리나 골반이 아프면 이게 근육통인가? 아니면은 내가 뭐 뼈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또 하지통의 다양한 원인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궁 건강을 위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네, 원장님이 신부 자궁 내막증은 진단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왜 진단이 어려운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궁 내막증 하면은 난소에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을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증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신부 자궁 내막증은 난소에 생기는 병변이랑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초음파상에서 보면은 난소에 생기는 자궁 내막증은 찾기가 쉽거든요. 하지만은 신부 자궁 내막증 병변은 전문의들이 봐도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 모양도 규칙적이지가 않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초음파로 찾아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의 양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극심한 생리통은 물론이고요. 비뇨기 계통, 그리고 소화기 계통, 그리고 골격근 계통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한 의료진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이유가 진단이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유를 들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숙련된 전문의, 그러니까 배 원장님 같은 이렇게 실력이 좋으신 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영상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진단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환자의 증상이죠. 또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료진의 진찰 소견,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변의 위치를 추정하고요.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골반 초음파나 MRI를 이용해서 병변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증은 여성의 신체 어느 부위에든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제각각이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생리통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질 쪽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극심한 성교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광 쪽을 침범했을 때는 배뇨통, 소변 볼 때 통증, 그리고 또 빈뇨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직장 쪽을 침범했을 때는 배변통이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신경이라든지 자궁 인대 등을 침범했을 때에는 여성분들이 요통이나 하지 저림 또는 하지 쪽으로 뻗치는 통증 등을 호소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아주 심한 자궁내막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병변의 경중과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경중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게 혼자서 그래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무조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나님도 이 신부자궁 내막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임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궁내막증 또는 신부자궁내막증의 경우 골반 장기 옆에 그 자궁 옆에서 항상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한 염증 반응이라든지 또 호르몬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자궁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수정란이 착상하는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설사 착상이 잘 됐다 하더라도 임신 말까지 잘 진행하는 것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율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이게 안 그래도 요즘에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이게 월경 기간에 생리혈이 역류해서 생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실제로도 그런 원인이 맞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생리혈의 역류 가설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를 할 때 보면은 생리혈 일부들이 복강 내에 흘러 들어와서 역류해 있는 것들을 관찰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다 자궁내막증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설도 있긴 한데 100% 그것으로 자궁내막증의 발생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혹시?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약물 치료죠. 증상이 심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수술을 원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병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단지 증상의 완화와 또 병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약을 만약에 끊게 되면은 바로 증상은 다시 시작되고요. 병변은 다시 진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난임 부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은 골반 장기의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자궁내막증 병변을 완전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내막증 수술의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십수년 전부터 개발된 로봇 수술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최근 들어 자궁내막증 수술이 완전 절제를 하는데 용이해진 추세입니다. 그러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로봇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장기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신경들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섬세한 절제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화질과 로봇 팔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신부 자궁내막증의 안전한 절제가
가능하게 되죠.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부 자궁 내막증은 더더욱 의료진의 그 숙련도 또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 진료를 시작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 한지 이제 28년? 28년 차 네. 베테랑이시군요. 네. 신부 자궁 내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여성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이제 검진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불편한 거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생리통은 어떠세요? 그러면 생리통 심하죠. 불편한 거 있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생리통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진통제의 양이 점점점 늘어난다면은 그건 분명히 원인이 있는 생리통이거든요. 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통증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통증을 점수를 매겨서 이번 달은 이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지 또 비단 생리통뿐만 아니라 생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기록해 뒀다가 병원에 방문하셔서 생리통뿐만 아니라 동반된 증상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부 자궁 내막증이 어느 쪽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추정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직장 포함 자궁 내막증 수술을 또 부산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하셨던데요. 산부인과 단독으로 한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고요. 직장을 산부인과 의사가 거느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수술이죠. 네. 하지만은 충분히 그 여성의 해부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신부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골반 신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수술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원장님 말씀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또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에 대해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다? 하나, 둘, 셋. 치료가 필요하시다는 말씀. 신부 자궁 내막증은 질환 자체는 양성 질환이지만은 하는 행동은 악성 종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속 더 깊은 곳으로 더 넓게 점점점 더 퍼지게 되거든요. 좀 기다리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좋아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신부 자궁 내막증 진단 받으시면은 약물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반드시 받아서 일단은 진행하는 것을 끊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가 꼭 동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생리량이 많아진다. 하나, 둘, 셋. 세모인가요?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또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신부 자궁 내막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신부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은 부정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리 아닐 때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가 되거든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부정출혈의 빈도도 늘어나고 하지만 신부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생리량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부 자궁 내막증은 유전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상관이 있군요. 그 신부 자궁 내막증을 가진 어머니나 아니면 자매분들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신부 자궁 내막증에 이완될 확률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약 5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력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렇죠. 필요가 가족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본인이 생리통이 심하다면은 신부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꼭 해봐야 되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경 이후에도 혹시 신부자궁 내막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없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폐경 이후에는 신부자궁내막증이 새로 생기진 않아요. 기존에 있던 신부자궁내막증이 폐경이 되더라도 폐경 이후에 여성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신부자궁내막증의 특징은 주변 조직을 섬유화시키고 유착을 시키고 그 유착된 섬유화된 조직은 폐경이 된다 하더라도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 섬유화된 덩어리는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서 만성적인 신경통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요통이라든지 하지방사통, 알 수 없는 골반통 이런 것들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여성분들이 아마 폐경 전에 신부자궁내막증으로 고생을 하셨는지 반드시 여쭤보고 만약에 있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네, 여러분 오늘 배종훈 원장님과 함께 신부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생리통 그리고 배변 통증 또 골반통까지 막연하게 넘기기 쉬운 통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 그리고 또 육아 때문에 많이 바쁘셔가지고 본인의 몸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방문해서 원인을 찾는다면은 가볍게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증에 꼭 진통제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자궁을 응원하는 건강 튜브!